제 뒤에 아름다운 부조상이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 그러니까 비천 같기도 하고 보살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 같기도 합니다. 저 부조상이 새겨져 있는 물건은 종입니다. 아주 큰 종입니다. 종 이름은 흥천사 명동종이라고 합니다. 흥천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동으로 만든 종이라는 뜻이죠. 최근까지 덕수궁에 있었는데 지금 경복궁으로 옮겨져서 수리를 받고 보수 작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덕수궁에 갇혔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덕수궁에 이황직 미술, 그러니까 덕수궁 미술관 분관, 그 옆에 있는 작은 문에 자경루라는 물시계의 일부 부품들과 함께 전시가 되어 있었죠. 지금은 경복궁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흥천사 동종의 운명이 굉장히 기구합니다. 원래는 이 덕수궁 자리에 있었던 흥천사라는 절에 있었던 종이었죠. 그런데 절은 불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이 종은 그 이후에 남대문에 걸리기도 했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덕수궁에 있는 이황직 미술관에 전시가 됐다가, 그리고 덕수궁에 전시가 됐다가, 그리고 지금 경복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의 운명과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선비, 소위 선비들이 저질렀던 탈레반적인 만행, 그러니까 불교의 말살사, 불교 말살 작업은 그 운명이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종의 운명, 종의 궤적을 쫓아서 그 조선조 성리학 탈레반 혹은 유생들의 불교 말살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격리 생활에서 드디어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책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일의 성대중이 쓴 글, 청성잡기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읽어드린 글의 주요 내용은 양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양반의 위선, 그리고 양반의 비생산성에 대한 비판이었죠. 오늘은 아까 인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반들 혹은 스스로를 선비 사자를 쓰는 선비라고 떳떳하게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에 대한 혐오주의적인, 비정상적일 정도로 혐오적인 그런 말살 행동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흥천사 동종이 그 말살 작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이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조선은 유교를 숭상을 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숭료 억불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획일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 시기 동안에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리더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지휘하는 군인, 그리고 정도전이 이끄는 신진 4대부 연합 세력이 건국을 한 나라였습니다. 고려 말에 부패한 불교 세력을 똑똑하게 목격을 하고 몸으로 체험을 했던 신진 4대부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불교 자체를 혐오를 했습니다. 부패한 세력이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선 왕실은 독실한 불교도들이었습니다. 불교를 옹호하는 왕실과 불교를 반성리학적인 이단으로 공격하는 사대부는 조선 초기에 늘 갈등을 빚었습니다. 새나라를 건국한 5년 뒤입니다. 1397년이죠. 태조 이성계는 이 한성 도성 안에 절을 짓습니다. 절 이름은 흥천사입니다. 장소는 서울의 취현방이라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정동입니다. 취현방에는 왕릉이 있었습니다. 왕릉 이름은 정릉입니다. 1396년에 죽은 왕비 강씨 무덤입니다. 참고로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씨였고 한 사람은 강씨였죠. 누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얻은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동시에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향처와 경처, 그러니까 고향에서 맞이한 아내와 수도 개성에서 맞이한 아내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굉장히 흥했죠. 한 사람을 향처라고 하고 한 사람을 경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향처였던 한 씨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지 못하죠. 훗날 왕비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첫 조선의 왕비는 바로 이 강씨입니다. 그 강씨가 조선을 건국하고 4년 뒤에 죽습니다. 이 강씨를 모시고 자기 또한 묻히기 위해서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정동에 있는 자리입니다. 정릉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릉이 태종 이방운에 의해서 성북동, 지금은 정릉동으로 이장이 됩니다.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씨가 죽고 이듬해 흥천사가 창건이 됩니다. 태조가 만든 이 흥천사는 정릉을 지키는 원찰입니다. 이후에 조선 왕릉 옆에는 늘상 원찰이 들어섭니다. 태조는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산 통도사에 있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4과를 모셔와서 흥천각 사리각에 봉안을 했습니다. 태조의 손자였던 세종은 훗날 어느 날 야밤에 내시를 지켜서 그 사리를 궁궐 내 내불 땅에 따로 봉안을 합니다. 세종은 또 한나라 이후에 역대 중국 임금이 부처를 섬겼는데 내가 믿어서 뭐가 잘못인가? 라고 얘기를 해서 노회한 성략 관료들을 속을 긁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벌였던 훈민정음 사업을 아들 세조가 계승한 방식도 불경 언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왕실은 초기부터 굉장히 오래도록 불교를 성실하게 믿는 그런 집단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조선을 함께 건국했던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성략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화점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후반부가 되면서 정치, 불교, 유학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재위 10년째인 1504년 연산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조가 창건한 절이긴 하지만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원각세를 폐사시키라. 세조 때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조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불사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탑골공원 자리에 있었던 원각사입니다. 이 원각사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사시키라고 명을 한 거죠. 이 한성 내에 사찰을 없애라는 그런 노력은 태조 때부터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때까지 유생들의 상소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채택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성리학자들 그리고 관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폭압적인 연산군이 그 절을 없애라고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 독재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관료들은 지당하신 말씀이라면서 적극 동조를 했습니다. 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원각사 터에 기생 수천 명을 기르는 장학원이 들어섭니다. 기생학교인 거죠. 그 1504년 12월 그리고 1505년 2월에 벌어졌던 어명과 실천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원각사는 기생학교로 변했습니다. 불교를 드디어 한성 도성에서 제거했다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치던 성작 세력도 폭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1년 뒤 1506년에 연산군은 성리학의 성지인 문묘에서 유학 성현 위패를 철거해버리고 거기를 동물 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아했던 성리학자들, 유생들 갑자기 등골이 싹을 느껴버린 거죠. 그렇게 모든 규범이 와해된 상황에서 정동의 흥천사와 태조 이성계가 또 인근의 연희동에 세워놨던 또 다른 절 흥덕사가 유생들의 방화 테러로 불구덩이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은 이를 불문에 붙였다라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한성 도성 내에 있던 왕실 사찰들이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이 즉위합니다.
중종 반정은 연산군 폭정에 맞서서 관료들,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재임 초기에 중종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쿠데타 당일에도 중종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를 몰라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도 왕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쿠데타 세력 요구에 따라서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의 딸인 자기 아내 신씨와 이혼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기 남편한테 아니 집 밖에 말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 말이 만약에 집 밖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집 안쪽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이를 확인하고 나서 자살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와 이혼하라고 쿠데타 세력이 요구를 하니까 며칠 만에 오케이 하고 이혼을 했던 그렇게 쿠데타 세력에게 휘둘렸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 허수아비 왕에게 폭정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도학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요구합니다. 훗날 이 개혁을 요구했던 가장 급진적인 인사가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개혁은 교조적인 성리학 일변도였습니다. 따라서 반불교적인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510년 음력 3월 27일입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폈던 그 봄날에 왕실에서 흥천사에 내시와 하인을 내보냅니다. 제보를 들어보니 유생들이 흥천사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 내시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유생들이 내시를 돌덩이로 내리치고 그리고 물건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흥천사의 사리각이 불에 타버립니다. 태조가 양산 통도사에서 모셔왔던 손자인 세종이 내불당으로 가져갔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물론 세종은 따로 모시고 있었던 또 다른 사리를 그 흥천사 사리각에 다시 모셔놨었죠. 그게 불타버린 겁니다. 1510년 3월 28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조 이성계가 만들고 다른 물건도 아니고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보관된 건물이었습니다. 연산군 때도 방화를 면했던 건물입니다. 흥천사 일원 전체는 불에 탔지만 이 사리각만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죠. 중종이 분기탱천합니다. 중종이 사흘 뒤에 대신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유생들은 광동이라고 했다. 미친 아이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국가재산을 불태우는가. 얼른 수사하라. 중종이 유생들을 미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건국 초기 중종 때까지 젊은 유생들이 벌이는 행동은 굉장히 과격하고 지도자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거친 데다가 법을 무시하는 미친 행동이었다고 중종은 판단했던 겁니다. 이 허수아비가 미친 아이를 수사를 하라고 명을 내리니까 여기저기에서 미친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방화를 했던 유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흥천사 방화 테러 초기 수사 과정을 담은 실록 기록 몇 개를 보겠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한 그날 실록 사관이 이렇게 평을 내립니다. 절에 불이 났다고 유생을 신문하다니 이거는 이단을 두둔하는 것과 다름없구나. 아니 절에 불 났다고 우리 유생을 신문한다? 라는 것이요. 또 나흘이 지납니다. 승정원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불이 붙어있는 물건을 들고 절로 가는 유생을 본 목격자가 있다. 그런데 그 미약한 유생이 형벌을 받다 죽을까 두렵다. 그랬더니 중종이 이렇게 답합니다. 중범죄다. 수사하라. 중종의 의지가 굳건했죠. 또 이틀이 지납니다. 성균관에 손난직이라는 생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상소합니다. 석가모니 부도가 하루 저녁에 다 타버렸으니 1100년의 쾌거여 육아의 경사며 종사의 복이다. 그런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수백 유생들은 기운을 잃어 맥이 풀려 있다. 그러니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날
성균관의 교사였던 유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상소를 해서 주장을 합니다. 절은 왕실과 관계없는 것이다. 왜 내시를 보내서 일을 만드셨는가? 실수하신 거다. 폭군 연산군도 흥천사 흥덕사 방어를 묵인을 했다. 예로부터 임금이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화가 반드시 종사를 전복시키고야 만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중종의 하명 수사 명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시작된 거고 그 감정으로 이렇게 정사를 하면은 종사가 전복된다. 라는 협박을 한 겁니다. 이 종사 전복까지 들먹이는 관리들한테 중종이 놀라서 이렇게 답합니다. 불이 이웃에 번지면 인명피해가 생긴다. 이게 사사롭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종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권력자였죠.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처럼 사방에서 달려드는 유학자들 공세에 사건은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년 뒤, 2년이 지나고 나서 중종이 이렇게 명합니다. 흥천사 부지를 사대부들에게 나눠주라. 흥천사는 폐사되고 말았습니다. 불교의 흔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관리들의 의지는 집요했습니다. 역시 중종 때입니다. 1519년 국왕이 경연을 할 때 경전을 가르치는 교사 시강관이라고 합니다. 이청이 시강관 이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는 만세 유교의 죄인이다. 간신들이 협조를 해서 왕실에서 불교를 믿게 됐다. 그러니 원각사 터에 남아있는 저 비석을 마저 부수게 해달라. 연산부 때 기생학교로 변한 원각사지의 비석까지 없애버리자는 말입니다. 근데 중종이 기가 찼는지 이거를 굳이 내가 명해야겠는가 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생활했던 경기도 양주 회암사도 테러 대상이 됐습니다. 회암사는 이성계가 자기 집무실을 겸해서 만들었던 거대한 절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손자였던 둘째 손자죠. 효령대군도 여기에서 승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왕실의 상징이었던 그 회암사도 테러 대상이 됩니다. 1566년입니다. 명종 때입니다. 명종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 1566년에 불교 신자 명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고 한다. 놀랍다. 진정한 유생이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명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실록을 기록했던 사관이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아니, 유명하고 오래된 사찰은 당연히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보호하고 아끼는 의도를 보이니 저 국왕은 뭐하는 일인가. 사관의 평은 평대로 지나갔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1595년입니다. 임진왜란 와중이죠. 그때 화포, 화기를 만들 철과 동이 필요했던 군기시 관리가 전국을 답사를 하다가 선조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회암사 예터에 큰 종이 있는데 또한 불에 탔으나 전체는 건재하다. 그 30년 사이에 회암사가 방화된 겁니다. 2001년에 회암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폐사 시점의 건물지 대부분이 화재로 인해 폐기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발굴됐던 많은 석불들은 목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은 아예 폭삭 주저앉아서 화재로 폭삭 주저앉아서 나무들은 그냥 탄화가 돼버리고 기와장이 그대로 주저앉은 그런 절집도 발굴이 됐습니다. 방화가 된 겁니다. 유생들에 의해서. 집요하고 질기고 길었습니다. 1821년 순조 때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응준이라는 유생이 이 회암사터에 남아있던 무학대사 부도탑과 비석을 부수고 자기 아비묘를 썼습니다. 이게 걸려서 처벌을 받았죠.
비석을 만든 사람이 태조 이성계였는데 어명으로 만든 비석을 부쉈으니 이는 법전대로 따지자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묻는 순조에게 밑에 있는 세정승은 죽을 것까지 했습니까? 유배나 보내시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생은 유배형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1821년입니다. 자, 그러면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1536년입니다. 흥천사 터에 남아있던 거대한 종이 남대문 문루로 옮겨집니다. 이 흥천사 종은 세조 때 만든 종입니다. 또 연산구 때 아까 말씀드렸었죠. 폐사됐던 원각사에도 동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종은 동대문으로 옮겨집니다. 원각사 종은 동대문 근처에 종각을 지어서 거기에 매답니다. 이게 바로 보신각 동종입니다. 지금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죠. 종각은 헐렸습니다. 종은 오랫도록 땅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죠. 이 원각사 흥천사 동종을 옮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 바깥에서 출퇴근하는 관리들이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지각을 함으로 였습니다. 출퇴근 15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신생왕국, 조선 왕실의 성물이 관료들의 출퇴근 15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절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죠. 원각사 동종, 그러니까 보신각총은 1985년에 기능을 다했습니다. 부서질 염려가 있어서 타종은 멈추고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대신에 경주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종이 지금 보신각에 걸려 있습니다. 남대문에 걸렸던 흥천사 동종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광화문으로 옮겨서 걸었습니다. 1910년 가을 식민시대 초입니다. 이황과 박물관이 그 종을 구입을 해서 창경궁에 진열합니다. 28년 뒤 덕수궁에 이황과 미술관이 신설됩니다. 창경궁에 있던 흥천사 동종이 최근까지 있었던 그 자리, 덕수궁 한 구석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죠. 그리고 그 종은 지금 치료 중입니다. 이렇게 종 하나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적인, 너무나 탈레반스러운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성리학이라는, 주자 성리학이라는 굉장히 교조적인 그런 이념으로 나라를 지도하고 리더하고 유지했던 그런 지도층 인사들이 벌인 작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흥천사 동종의 유전사에 숨어있는 조선왕조 500년 선비들의 불교 말살사였습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